광주매일신문 애독자와 광주매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해를 맞아 광주매일신문과 광주매일TV는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해 당선 이후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4번이나 선정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 갑의 조오섭 의원님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 중에도 신년 인터뷰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광주 시민들에게 2021년 새해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광주 매일 TV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인사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광주 매일 신문사에 정말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조오섭입니다. 2020년을 되돌아보면 크게 두 가지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든 한 해였습니다. 정부와 우리 국민들은 방역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었던 시기가 2020년 시기였지 않는가 싶습니다. 집합 금지 명령으로 장사를 못 하시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친구를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났던 시기가 2020년 시기였던 것 같고, 또한 그런 과정에서도 4.15 총선을 겪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후반기에 국정 운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2017년도에 있었던 촛불의 요구, 즉 정치개혁, 검찰개혁 등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총선에 맞물려서 180석이나 되는 거대 여당을 만들었던 시기가 2020년 시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뜻을 받들어서 지난 7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을 했고요. 그 의정활동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도 쌓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올해에는 그 경험을 밑바탕으로 해서 2021년도에는 방역과 민생과 경제를 중심에 놓고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발전들을 위해서 보다 더 많은 활동들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조 의원님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기간 동안 우수의원으로 4번이나 이렇게 선정이 되는 등 돋보이는 성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성과와 수상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초선 의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4개 기관에서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소비자 주권회의라는 곳, 그다음에 NGO 단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토부의 공무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이 4군데서 각자 우수의원으로 선정을 해서 큰 영광을 안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된 이유가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대변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총선 시기 전부터 그 이후에 당선자 신문으로 그다음에 의원 당선되고 나서도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 그리고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의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소통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과 만나서 어떻게 국토교통위원회의 소관 부처 활동들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던 노력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사관왕을 하게 만들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크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 즉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는 그것들이 어떻게 행정부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살펴봤던 것도 커다랗게 국정감사를 잘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특히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었고 또 지역구인 북구갑 지역뿐만이 아니라 광주 지역 예산도 이렇게 많이 반영시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었습니까? 제가 국토교통위원회를 일지망으로 상임위원회를 선택한 이유가 광주 지역의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광주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위를 지망을 했습니다. 다른 7명의 국회의원들께서 동의를 해주셔서 국토교통위에서 활동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것처럼 제일 1순위가 광주역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습니다. 2015년 이후로 KTX가 광주역에 미진입하는 으로 인해서 지금 6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뒤로 광주역은 거의 황폐화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주역을 그대로 놓고는 광주의 발전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가장 많이 했고 그 광주역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 두 번째로는 송정역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광주 송정역이 이용객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처음에 그 이용객의 수를 계산을 잘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좁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송정역을 어떻게 확대를 시킬 것인지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서 이번 예산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즉 용봉IC 진입로 문제도 있거든요. 호남고속도로 확포장 공사 문제인데 이게 2012년도부터 실시가 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거의 8년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광주 시민들이 불만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올해나 내년에는 반드시 용봉IC 진입로를 포함해서 호남고속도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사업들 등등을 광주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국토교통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은 쭉 계획대로 지금 전개되고 있고 그 덕분으로 약 8천억 원 정도 되는 돈이 국토교통위에서 해서 8천억 원 정도 되는 게 광주시의 예산에 배정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역의 현안과 관련해서 참으로 많은 그 활동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설명이신데요. 그 중에서도 2015년 그 광주역 KTX 진입 노선 폐지 이후에 사실상 광주역이 역 기능을 상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 재생 및 그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요. 최근 그 조 의원님 발표에 따르면은 광주역이 혁신지구로 이렇게 지정되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도에 KTX가 미진입하면서 광주역이 거의 황폐화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광주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해서 광주역이 경제기반형 뉴딜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과시적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다가 혁신지구 지정이라는 국토부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역 부지를 혁신지구로 지정을 하자. 그러면 1단계로 혁신지구가 지정이 되고 2단계로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도심 융합특구로 추가로 지정이 되면 광주역 상부에 일단 북구청에서 도심으로 향하는 남북 관통도로를 뚫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도시 지금 철도가 있는 그 부지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실시해서 복합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그 1단계 사업으로 혁신지구를 지정한 사업이어서 광주역의 변화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는 아까 말씀드린 도심 융합특구로 지정이 되고 그리고 경전선 즉 경상도와 전라를 잇는 경전선이 광주역에서부터 출발해서 송정역과 나주 혁신도시를 거쳐서 순천으로 가는 그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광주와 대구 간에 고속철도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다. 광주역의 개발은 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추진들을 작년부터 꾸준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 의원님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주장을 하셨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집단 감염 상황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백신 보급 계획과 이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책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지금 아까 모두의 인사 말씀 드렸듯이 2020년 너무나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새로운 희망을 써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신년사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회복
방역과 도약이라는 두 단어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회복을 하고 그걸 밑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국민들께 드렸고요. 지금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방민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역과 민생과 경제를 가장 중심에 놓고 2021년도 사업을 펼쳐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국무총리나 여타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2월이면 백신이 보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2월부터 백신이 접종이 되고 그러면 약 7월경에 집단 면역이 대한민국은 집단 면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월에 국내산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백신과 치료제가 동시에 있는 상태에서 가다 보니 코로나로부터는 조금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거고 그 시기는 대한민국의 국민들께서 집단 면역이 생기는 7월 이후인 약 10월에서 11월경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국내 백신도 11월에서 12월 사이면 국내 백신도 개발이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안정된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방역을 하고 이 방역이 된 상태 속에서 경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민들께서 스스로 간의 절제와 희생 속에서 방역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행정명령으로 집합 금지 명령을 받으신 업체 이가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크게 피해를 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영업이 제한되고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2월경이면 법안을 만들자라고 지금 의원들끼리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어떤 거냐면 이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명령에 의해서 영업을 정지해야 되는 상황에 되는 그런 곳 같은 경우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침을 만들자라는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 그리고 한국판 뉴딜이라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코로나19로부터 회복이 되고 또한 여기에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한 해가 올해 2021년도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새해 의정활동 방향과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국회에서는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한 그 방민경, 즉 방역, 민생, 경제를 찾아 나갈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집권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정치개혁, 검찰개혁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고 또 하나는 내년 2021년도에 민주당이 재집권할 수 있는 토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앙정부에서 중앙정치에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 지역사회, 광주를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 즉 광주역의 문제, 그다음 호남 고속도로 문제뿐만 아니라 일심방직 전담방직 이전 부지 활용의 문제, 각화 농수산물 시장 이전 추진하는 문제, 그다음에 교도소 이전 부지를 어떻게 광주 경제에 도움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 등등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동시에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올해 창사 30주년을 맞은 광주매일신문과 독자들에게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광주매일신문이 올해로 창간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의 정론직필의 신념을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광주 시민들과 전남 도민들께 새로운 소식을 알려주고 새롭게 방향을 설정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100년, 200년 꼭 계속 가면서 광주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매일신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수업 국회의원으로부터 의정활동 전반과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동안의 경륜과 열정을 토대로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